국립대학이 경쟁력이다. 특집 다큐 국립대학의 진행을 맡은 김일중입니다. 때로는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때로는 지역 맞춤, 인재 양성소로 그 역할을 해온 국립대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총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총장 이진숙입니다. 알파고 씨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튀르키예에서 한국인으로 귀화하고 충남대학교 출신 알파고 신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개인적으로 더 가깝게 느껴져요. 네, 그렇죠. 그나저나 우리 알파고 씨가 국립대 홈페이지 도장 깨기를 하신다니. 네, 저는 이제 지금 이 국립대학교 다큐멘터리를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요즘은 국립대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방사가 나온다면 전문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졸업했던 충남대학교 그 예쁜 홈피를 여기저기 뒤져봤고요. 네. 다음에 이제 다른 국립대학교들도 어떤 상태인지를 궁금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 봤더니 많은 걸 변했더라고요. 관심 많아서 변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변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국립대학교, 지방대학교라고 하면 왠지 좀 보수적이고 정적이었는데 지금 들어가 봤더니 너무나 적극적인 모습들을 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총장님? 네, 힘이 많이 납니다. 우리 알파고 씨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많이 나고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 국립대학들이 교육혁신을 통해서 많이 변화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립대학들이 획일적이지 않고 또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총장님의 말씀처럼 지금 국립대학에 새로운 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현장들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변화의 바람을 따라간 곳은 공주대학교입니다. 방학인데도 이른 아침부터 도서관에 나온 오늘의 주인공. 요즘 새로운 꿈을 준비하느라 하루가 바쁩니다. 저는 공주대학교 식품공학과 4학년 공다은이라고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던 다은 학생은 오랜 고민 끝에 얼마 전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 교생 실습을 갔다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가기 전에는 되게 무서울 것 같았고 아이들이 말도 안 들을 것 같았는데 저희 반 학생들이 너무 예쁘고 막 실습하고 빵을 만들 때는 정말 애들이 눈빛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취업할지 교직을 계속 이어갈지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제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이 정말 어른이 되는 거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금 충남대 수업이 있어서 가려고 합니다. 얼른 가야 해요. 제가 공주대학교 홈페이지를 계속 자주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장학금이나 이런 거 보려고. 근데 딱 학점교류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한번 충남대에서 수업을 들어볼까 싶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국립대학 간 학점교류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게 됐다는 다은 학생. 인사하고 이따 다시 모이겠습니다. 첫 수업인 만큼 기대가 큽니다. 저는 공주대에 다니고 있는데 집이 대전이라서 막학기 여기서 2학점 듣고 있고 식품공학과 이거 저도 교직이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름은 공다은입니다. 코로나 때 본가에 있는데 비대면 수업하니까 그럼 자기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교류하는 학생들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에 가서 다른 수업도 듣고 하니까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래도 지금 떠오르는... 그동안 혼자 고군분투하며 공부하느라 힘들었다는 다은 학생. 이제 함께할 친구들이 생겨 든든합니다.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계속 돌거든요. 그러면은 교육을 하는 데에서 교수자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팀 하면서 더욱더 각자의 생각을 알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만약 도화지라면 제가 좋은 도구, 붓이 되어서 애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물감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다은 학생이 새로운 꿈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건 대학 간 학점 교류를 운영하는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교육혁신센터 덕분입니다.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공동교육혁신센터는 각 지역 내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공동 학위와 학점 교류, 온라인 강의 등을 연계하고 있는데요.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교육혁신센터는 충북대와 충남대, 한밭대, 한국교통대 등 충청권 8개 국립대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운영한 지 3년, 학생들 문의도 많다죠. 100세 건강 식생활놀이라고 하는 과목은 공주대학교에서 개설이 되는 건데 이 과목은 원격 강좌로 개발되어 있는 강좌예요. 그래서 이제 공주대 과목이니까 학점 교류이면서 이제 본인이 부족한 교양 학점을 채울 수 있는 거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오프라인 수업도 저희가 이걸 들을 수 있는지. 학점 교류 교과목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과목 상관없이 교수자분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시는 거면 온라인 강좌가 되는 거고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시는 강좌는 오프라인 강좌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 과목 같은 경우는 학점 교류 플랫폼 가입자가 1년 만에 7배나 증가할 만큼 인기입니다. 온라인으로 치기도 하고. 요즘에는 정보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학교에서만 제가 배울 수 있는 정보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개 대학, 좀 더 많은 대학에 가서 제가 정보를 얻는다면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8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어떤 교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수님을 상호 교류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는 전략이고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충청권 공동교육혁신센터가 만들어짐으로써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폭이 한 개의 대학에서 곱하기 8이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교육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경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해운대. 모두가 여유로운 이때 도심 한복판에서 촬영 중인 부산대학교 김동식 교수님. 무슨 촬영 중이신가요? 한국형 오픈형 강좌가 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도시와 환경 디자인인데요. 어떤 일방향적인 정적인 강의보다는 현장에 직접 나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실제를 보여주면서 학습자에게 조금 더 배려하는 형태의 어떤 학습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직접 나왔습니다. 이 지금 걷고 있는 이런 보행 환경도 사용자를 정말 얼만큼 배려하고 있는지 효율적인 보행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조명적인 장치가 왼쪽에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 주변의 공간과 환경을 주제로 한 김동식 교수의 강좌는 국내의 다양한 건축물을 사례로 들며 현장 중심의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학 최초로 중국의 강연 플랫폼에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참 재밌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문이 이렇게 아주 재밌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부산대학교는 8년 전부터 온라인 강좌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다른 대학과 연계해 강좌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은상 교수님이 기획한 강좌도 그중 하나죠. 오늘 묵후 강좌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고정 강독이라고 하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부산대를 포함해서 이제 서울대, 카이스트 등 8개 대학의 중국 관련 그 전공자들이 이 기획안에 참여해서 이제 묵후 강좌를 같이 촬영을 했죠. 예. 수개월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시작된 촬영. 근현대 중국의 지식인들, 인간을 묻다. 묵후 강좌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강좌에서 우리는 20세기 중국 근현대 역사의 현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지식인의 삶을 알아보려 합니다. 20세기 초가 되면 중국의 이제 민족주의 형성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국내 8개 대학, 중국사를 전공한 13명의 교수가 공동 개발한 고품질 강좌인 만큼 그 반응도 뜨겁습니다. 비롯해서 일본 병탕기 이런 글도 있고요. 몇몇 국립대에서는 강의 수강을 하면 학점으로 인정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를 다니고 있고 K무크를 통해서 다른 학교의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K무크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좌 공동개발과 공유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는 부산대학교. 국립대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무크 강좌라든가 이런 어떤 지식 공유 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학 간 학점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게 단순한 역할과 책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서 또 거점 국립대인 또 부산대의 또 위상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순환 구조를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유일의 섬 캠퍼스라는 이곳은 한국해양대학교입니다. 해양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최고의 해양 특성화 대학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예정된 대로 이제 선박 실습이 많다 보니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고 어때요? 이거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기관실 그 좁은 데서 이러한 교육들을 진행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아차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한 특별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볼게요. 안경 크지 않으면 학생들이 머리에 쓰고 손에 쥐는 건 바로 VR 장비. 눌러볼게요. 선박 실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한 수업이랍니다. 이제 학생들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선박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숙련되지 않은 학생들이 실습 작업을 하다가 다친다거나 하는 그런 안전사고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VR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엔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좀 안전한 실습감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하얀색 자, 이제 교육을 시작하나 봅니다. 선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의 설명에 따라 360도 3D 영상으로 만들어진 선박 기관실 화면을 보며 선박 엔진 내부를 조작해 보는데요. 그러니까 챔버 도어가 피스톤 사고 위험이 많아서 설계도와 책으로만 접했던 각종 기계들도 직접 조립해 봅니다. 어땠어요? 네. 이론적인 그 공부하다가 이제 이렇게 실제로 VR 체험해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정말 재밌네요. 지금 6개월 동안 승선하고 왔지만 모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VR을 통해서 그 내부를 알 수 있고 또 조립도 자세히는 몰랐지만 이 기회를 통해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해기사 양성 공동협력 프로그램과 같은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내에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선을 이끌 해기사분들에게 이러한 최첨단 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우리 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관련 기관 전문가분들에게도 이러한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국립대학 하면 한국체육대학교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경기력 향상을 위해 1년 내내 구슬땀을 흘리는 학생들. 제2의 박태환을 꿈꾸는 수영부 학생들도 연습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등장한 낯선 카메라 한 대. 카메라의 정체는 뭘까요? 자, 준비됐어요? 몸 괜찮아? 비디오로 촬영을 할 건데 여러분 어떤 걸 찍을 거냐면요.
여러분 스타트 동작을 우선 찍을 거예요. 스타트 동작을 찍어서 여러분 스타트할 때 소리 나는 거랑 동작을 했을 때 반응 시간 어떤 각도로 물에 들어가는지 이제 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몸 푸시고 준비되시면은 바로 이제 분석 들어갈게요.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이제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수영 선수들한테 이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분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스타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트로크 돌릴 때 광배 쪽이나 어깨 쪽이 많이 통증이 좀 있어서. 준비됐죠? 네, 갈게요. 자, 사인 주세요. 기록 단축에 영향을 미치는 스타트 장면만 집중 촬영하는데요. 지금 누가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앉아봐. 이게서 뭐. 그 스타트 아까 촬영한 거요. 진선 학생의 분석 결과를 보면은 소리를 듣고 반응해서 발이 다 떨어지는 데까지 한 약 0.75초 정도 걸렸네요. 그러면은 물에 떨어지는 각도가 몇 도냐? 자, 물에 손이 닿은 지점부터 입수 각도는 36도네요. 이렇게 되면은 스타트할 때 속도가 안 나가겠죠. 근데 두 번째 선수는 보면은 지금 40도 정도 나왔네요. 지금 입수 각도가 너무 커요. 멀리 뛰어야 멀리 떨어질 수 있고 멀리 가면서 도약 각도도 조금 낮출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근력에 기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한테 뒤처진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내리고 최근 한국체육대학교는 스포츠과학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공공성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서부터 저희가 그 지역사회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서울 그리고 그 외 지역의 직장 운동부, 즉 시청팀이나 뭐 군청팀 같은 직장 운동부도 저희들이 스포츠 과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과학 지원을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중고등학교 혹은 직장 운동부의 경기력을 향상시켜서요. 그 우리나라 전체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입니다. 각 대학별 활동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네. 이렇게 또 연계가 잘 돼 있네요. 그렇죠. 옛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딱 들어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대학끼리 뭉치니까 확실히 교육 과정도 좀 다양해지고 맞습니다. 더 실용적으로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국립대의 경쟁력이 더 세진 느낌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해양대나 체육대처럼 이렇게 대학의 전문성을 살리는 특화 전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외에서는 대학교마다 환가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하나의 과를 통해서 뜬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들도 하나의 과를 가지고 그 과에서는 유명한 대학교가 되면 아마 한국에 있는 이 분위기도 좀 약간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의 이름보다는 과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근데 화면을 보면서 느낀 게 이 국립대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또 보다 발전된 국립대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예,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그런 흐름에 맞춰서 지역 내에서도 우리 국립대학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들 하고 계시거든요. 또 우리 국립대학도 그만한 또 혁신과 발전을 이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주기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또 국립대학만의 각각 또 특색을 가지고 고유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립대가 새로운 도전도 준비하고 있고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의 역사,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일이잖아요. 이 오랜 시간 묵묵히 이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알리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국립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